자, 응급 8번째 단원입니다. 중독 및 이물질. 자, 꼼꼼하게 정리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중독에 대한 응급처치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기도 유지입니다. 자, 우리가 의식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으면요. 그 사람에게 이제 확인해야 될 게 기도 유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식이 없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사항은 기도 유지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중독 환자에게 확인할 세 가지 사항이 있어요. 자, 확인해야 될 세 가지 사항. 일단 원인 물질, 무엇 때문에 중독되는지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중독 시간, 언제 먹었는지, 자, 그리고 섭취량, 얼마나 먹었는지를 봐줘야겠죠. 자, 그래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은 원인 물질, 중독 시간, 섭취량, 자, 세 가지더라.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독에 대한 응급처치를 세 단계로 나눠볼 거예요. 자, 3번 동그라미 보시면 구토유도 하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밑에 4번 동그라미 보시면 위세척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 보시면 중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중독 시의 응급처치 순서로 첫 번째는 구토유도, 그 다음은 위세척, 그 다음은 중화라고 해서 세 단계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구토유도부터 볼게요. 자, 구토유도는 금기가 아니고 그리고 의식이 있을 때 적용을 하더라. 자, 그러면 구토는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더라 라는 걸 방법을 보면요. 자, 구토 유도하는 방법을 보시면 최토제를 투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구역질 반사를 자극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최토제라는 건 토하게 만드는 약이에요. 자, 최토제의 종류로 누가 있냐면 이페카 시럽이 있어요. 자, 이페카 시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섭취한 그 독성의 30에서 40%를 제거하더라 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제가 참고 표시해 놓고요. 활성탄이라는 거 적어놨어요. 자, 활성탄은 최토제는 아니에요. 참고로, 자, 활성탄은 최토제는 아니다 라는 거. 자, 그런데 활성탄은요, 독성의 60에서 70%를 제거할 수 있대요. 그러면 아까 최토제보다도 더 효과가 좋죠. 그래서 사실 응급실에서 실제적으로는 최토제는 요새 거의 쓰지 않고요. 활성탄을 많이 쓰는 추세라고 해요. 자, 활성탄 보시면 독성의 몇 퍼센트를 제거한다? 60에서 70%를 제거한다. 그래서 활성탄 같은 경우는 흡착성이 높은 다공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독성을 이렇게 빨아들여서 우리가 항문으로 나오는 물질이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먹어서 내가 소화관을 통과하는 동안 독성을 싹 흡수를 하고 항문으로 뿅 하고 나오는 물질이 누구다? 활성탄이다. 독성을 흡착하는 흡착성이 높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토제는 아니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이페카 시럽보다 독성의 제거율이 더 높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더 활성탄을 많이 쓰더라. 라는 거. 자, 구토 유도하는 방법 두 가지 봤어요. 첫 번째는 최토제를 투여한다. 두 번째는 구역질 반사를 자극한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중화법 우리가 밑에서 볼 건데요. 중화할 때 방법은요. 우리 환자에게 물이나 우유를 먹인다 라는 게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구토 유도에서 금기가 아니고 의식이 있을 때 라고 했어요. 그때 그 금기증을 볼 거예요. 구토시키면 안 되는. 자, 구토 금기증은 무엇이 있냐? 자, 경련 환자 안 되고요. 의식이 혼미하거나 혼수 상태인 환자도 안 돼요. 자, 이런 환자들은 우리가 구토를 시키다가 기도로 흡인될 우려가 있겠죠. 자, 기도 흡인이라는 것은 기도로 공기만 드나들어야 되는데 공기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것을 기도 흡인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련 환자 안 되고 의식에 문제 있는 사람도 안 되더라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임산부나 심장 질환자도 안 돼요. 자, 그리고 어떤 거 먹은 사람들이 안 되냐면요. 부식성 물질로 강산이나 강알칼리 먹은 사람도 시키면 안 되고요. 그리고 독성 물질 안 되고요. 석유 제품 안 돼요.
자, 기억하세요. 강산, 강알칼리, 독성물질, 석유 제품은 구토를 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뭘로 희석한다? 물로 희석한다. 자, 아까 희석하는 방법이 물이나 우유를 먹이는 방법이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구토 유도를 시키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보시고요. 구토 유도가 안 되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인 이제 누구로 간다? 위세척으로 가요. 자, 위세척이라는 것은 우리 바깥에서 위로 관을 꽂아서요. 우리 생리식염수라고 하죠. 생리식염수를 밀어 넣었다 뺐다 밀어 넣었다 뺐다 하면서 위에 있는 내용물을 제거하고요. 그럼으로써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즉, 위에 있는 내용물을 희석해서 배출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계속 생리식염수를 넣었다가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위를 한번 씻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세척은 희석과 배출이 목적이다. 자, 위세척은 무엇이 목적이다? 희석과 배출이 목적이다. 자, 그리고 위세척도 안 되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인 이제 뭘로 간다? 중화로 간다. 자, 아까 중화하는 방법으로는 뭘 먹는다? 물이나 우유를 먹은다 라는 거 있고요. 자, 중화는 이미 몸에 독성이 흡수가 된 사람들 있죠. 이미 흡수가 돼버렸을 때 그 독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물이나 우유를 많이 먹어라 라는 방법이 중화예요. 그래서 체내에 이미 흡수된 독극물의 독성을 예방한다 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세 단계로 보고요. 그 단계별로 어떤 예시를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뒷부분에서 자세히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세 단계를 여기서 외우고 갈게요. 자, 일단 중독에 대한 응급처치로 금기가 아니고 의식이 있다. 그러면 뭐 시킨다? 구토, 유도. 그 다음 단계는 위세척. 그 다음 단계는 중화. 보시고요. 각각의 순서에 따른 예시는 뒤에서 자세하게 공부하겠다라는 거. 자, 그리고 6번에 보시면 독약을 마신 환자를 병원에 데려간대요. 그때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두 가지예요. 약병하고 토물하고. 그런데 한 가지만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 누가 우선이다? 약병이 우선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세요.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리고 또 보시면 밑에 문제를 제가 두 가지 써놨는데요. 자, 수면제 등 경구약물 중독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아까 뭐였죠? 구토유도였죠. 항상 구토유도, 그 다음 위세척, 그 다음 중화. 자, 이 순서 잊지 않도록 해요. 자, 그리고 중독 환자가 응급실에 왔다. 자, 응급실에 왔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 라고 하면 활력 징후 측정이다. 라는 거. 자, 우리 활력 징후 측정은요. 쇼크 환자가 응급실에 왔을 때 이 사람이 쇼크 환자인지 아닌지 요거 판별할 때도 무엇을 하냐? 그러면 활력 징후 측정이었죠. 그래서 쇼크 환자인지 아닌지 점검을 할 때도 활력 징후 측정이 답이더라. 중독 환자가 응급실에 왔다. 가장 먼저 활력 징후 측정. 쇼크 환자인지 아닌지 점검하는 방법, 그래도 활력 징후 측정. 보시면 되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각종 중독에 따른 응급처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들을 우리가 종류별로 보면서 응급처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씩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 했던 순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구토유도, 자, 그 다음이 위세척, 그 다음이 중화였죠. 뒤에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표로. 자, 일단 첫 번째 바비튜레이트 먼저 볼게요. 자, 바비튜레이트는요, 우리가 한마디로 수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수면제가 약한 용량이면요, 진정 효과가 있고요. 용량을 조금 더 늘리면 수면제, 그리고 더 많이 늘리면 마취를 유발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약물이다 라는 걸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증상 보시면 동공이 축소되고 활력 징후가 저하 떨어지겠죠. 그리고 호흡 억제로 우리가 사망할 수도 있는, 자, 심장마비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증상이 사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증상이더라. 좀 보시면 되시고요. 자, 응급처치 보시면 자, 위세척한다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의식이 혼미할 때는 구토를 자극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수면제 등 경구약물 중독인데 의식이 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구토 유도예요. 자, 그런데 의식이 혼미하다 라고 하면 구토를 유도해서는 안 되고 무엇을 한다? 위세척을 한다가 답이에요. 그래서 이 바비튜레이트, 즉 수면제 파트는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 자, 의식이 있을 때와 의식이 혼미할 때로 나눠지더라. 자, 의식이 있으면 뭐 한다? 구토 유도. 의식이 혼미하면 구토 유도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한다? 위세척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중추신경 억제제이기 때문에 반대로 중추신경 흥분제를 주면 되겠지?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중추신경 흥분제 안 된다. 그리고 커피 안 된다. 커피도 흥분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대되는 걸 준다고 해서 막 주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석유 제품이나 강산, 강알칼리 제품 여기 볼게요. 자, 석유 제품이나 강산, 강알칼리 제품은요. 자, 아까 구토 유도시키면 안 되는 구토 금기증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럼 그 다음 위세척인가? 근데 이 사람은 위세척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토 유도, 위세척 다 안 된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가 뭐였죠? 중화였죠. 자, 중화 방법으로 아까 우린 무엇을 먹였죠? 물이나 우유를 먹였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물로 희석한다 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플러스에서 활성탄이나 하재 같이 써주면 좋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쥐약입니다. 쥐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증상으로 출혈성 경향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쥐약은 증상으로 무슨 경향을 일으킨다? 출혈성 경향을 일으킨다. 기억하시고요. 자, 응급처치로 쥐약도 마찬가지로 구토시키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누구였죠? 그러면 위세척이죠. 그래서 얘는 위세척 시키면서 플러스에서 활성탄 하재 같이 써주면 좋다.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프로트롬빈 시간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혈액 응고 시간 일단 간단하게 요렇게 기억할게요. 자, 출혈이라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응급처치로 우리가 혈액 응고 시간 이런 거 측정해 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출혈이 있는 환자에게 우리 비타민 뭐 주사한다? 비타민 K 주사한다. 시험 잘 나오죠? 출혈이 있는 환자에게는 비타민 K를 주사한다 라는 거. 자, 각종 중독에 따른 응급처치의 마지막 네 번째는 일산화탄소 중독입니다. 자, 일산화탄소는요, 우리가 CO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흔히 연탄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근데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징을 보면요. 누구와의 결합력이 강하냐면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강해요. 자, 헤모글로빈은 원래 누구랑 결합해야 되는 애죠? 산소하고 결합해야 되는 애죠. 자, 우리 적혈구의 어느 일부분이 헤모글로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헤모글로빈의 역할은 산소 운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헤모글로빈은 산소랑 결합을 해서 우리 혈액을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세포에 산소를 떨쳐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일산화탄소가 밀고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헤모글로빈에 산소를 쳐내고 자기가 가서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산화탄소와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굉장히 강하다. 산소를 다 밀어내버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에 산소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증상으로 보시면 두통이나 피로, 그리고 기면, 졸리고요. 나중에는 혼수 상태까지 빠질 수 있더라 라는 거 보시면 돼요. 자, 응급처치 시험에 엄청 잘 나오고요.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거예요. 자, 시험 잘 나온다 라는 거. 자, 일산화탄소 중독 시에 가장 먼저 할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요. 자, 환기 그리고 인공호흡이에요. 자, 가장 먼저 할 것은 뭐다? 환기다. 그리고 같이 나오면 인공호흡까지. 그래서
가장 먼저 할 것은 환기와 인공호흡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우고요.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처치는요. 가장 효과적인 처치는 고압 산소 탱크를 이용해서 100% 산소를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가장 효과적인 처치지 응급 상황 시에 고압 산소 탱크가 바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처치는 아니라는 거죠. 자, 가장 먼저 할 처치는 환기와 인공호흡이다. 자, 또는 중독 환자를 밖으로 옮겨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이런 말로 표현이 돼요. 중독 환자를 밖으로 옮겨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자, 이런 말로 표현이 돼서 나와요. 너무너무 잘 나오죠? 자,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처치를 물어봤다 라고 하면 고압 산소 탱크를 이용해서 100% 산소를 공급한다 라는 거 우리가 중요하게 자꾸자꾸 반복해서 봤고요. 자, 그 외에도 우리 산소 제대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인공호흡 필요하고요. 뭐 혈압과 체온 유지 필요하고 만니톨이라는 게 나오는데 만니톨은 뇌압을 감소시키는 약물 이름이에요. 참고로 보시고요. 그리고 중추신경계가 혹시 손상되진 않았는지 그런 증상들 관찰해라 라는 거. 자, 일산화탄소 중독 시험에 잘 나온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각종 중독에 따른 응급처치를 한꺼번에 우리가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항상 세 단계로 기억하자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가 구토유도, 그 다음이 위세척, 그 다음이 중화였죠. 자, 중화하는 방법은 물이나 우유를 먹인다 라는 거였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종류를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 자, 의식이 있는 경구약물 중독이다. 자, 의식이 있으면 구토유도 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의식이 있으면 구토유도 시킨다 라는 거. 자, 그런데 의식이 없대요. 자, 의식이 없는데 경구약물 중독됐다. 자, 의식이 없으면 구토유도 시키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단계 뭘로 간다? 위세척으로 간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쥐약과 농약 볼게요. 쥐약, 농약 한꺼번에 묶어서. 자, 쥐약과 농약은요, 구토유도 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바로 뭘로 간다? 위세척으로 간다. 자, 그리고 석유 제품과 강산, 강알칼리 보면요. 얘네들은 구토 유도와 위세척이 다 안 돼요. 뭘로 간다? 중화로 간다. 자, 그리고 뭐 여기에 플러스해서 활성탄이나 하재를 사용한다 이런 말은 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류별로 중독의 종류를 나눠보고 그것에 따른 구토 유도, 위세척, 중화 중에 어떤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지를 봤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응급처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이물질 중에서 금속이 들어갔다. 자, 금속이 어디 들어갔대요? 자, 귀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쪽 귀에 기름을 넣으래요. 자, 기름을 넣고 그쪽 귀를 밑으로 해라. 자, 두 번째, 곤충이 들어갔다. 자, 곤충이 들어가면 기름을 넣어서 곤충을 죽인 다음에 그쪽 귀를 밑으로 해서 빼거나 또는 우리 곤충들은 밝은 빛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불을 밝게 비추거나 하는 방법을 써요. 그래서 곤충이 들어가면 기름을 부어서 곤충을 죽여서 빼거나 또는 불을 비춘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콩이 귀에 들어갔대요. 콩이 귀에 왜 들어갔을까요? 근데 어쨌든 자, 콩이 귀에 들어가면 뭐를 넣는데요? 알코올을 넣는다. 그래서 콩이 수축이 되면 머리를 가만히 흔든다. 알코올을 넣어서 콩이 수축이 되면 머리를 가만히 흔들으래요. 그래서 이물질에 대한 응급처치까지 봤고요. 우리가 문제 풀이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수면제 등 경구약물 중독으로 인한 자, 의식이 있는 환자예요. 자,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는 우리 뭐 한다 그랬죠? 금기사항이 아니면 구토를 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자,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가 의식이 없는 환자라고 나와요. 그러면 답이 뭐가 될까요? 1번이 답이 되겠죠. 위세척. 그래서 경구약물 중독 시에 의식이 있다. 그러면 구토유도. 경구약물 중독 시에 의식이 없다. 그러면 위세척.
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각성 효과를 위해서 중추신경 흥분제를 먹인다? 이거 안 된다고 했었죠. 기억하시면 되시고 문제 2번 볼게요. 자,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자, 가장 우선적인 간호를 물어보네요. 자, 가장 우선적인 간호는 우리가 환기라고 했죠. 환기, 그 다음에 인공호흡 또는 다른 말로 얼른 환자를 밖으로 옮겨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 답 고르면 3번이겠죠. 자,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가장 우선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고 물어봤다. 그러면 답이 뭘까요? 고압 산소 탱크를 이용한다. 그래서 100% 산소를 공급한다 라는 게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 한 번 더 정리하면요. 가장 우선적인 간호는 그러면 환기와 인공호흡이다. 중독 장소에서 밖으로 옮겨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자,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처치를 물어보면 고압 산소 탱크를 이용해서 100% 산소를 공급한다. 여기 답이겠죠. 자, 문제풀이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고생하셨습니다.